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세상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다. 암울한 세상,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두려움을 떨치고 그 길을 나선 사람들의 흔적이 여기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 공휴일이 됐고 즐거움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선조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서대문 형무소, 잡혀와서 고진 고초와 죽임을 당한 곳. 해방은커녕 전후 세대인 우리는 독립운동에 대해 편안한 교실에서 체험을 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그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참혹한 일들에 마음조차 다가설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싶은 자리.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 앞 통곡의 미류나무. 담장 밖의 나무는 이렇게라도 자랐지만 담장 안의 미류나무는 담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늘로 올라가는 목숨을 많이 봐온 탓일까? (19세기) 말 큰 시련을 겪은 경복궁. 크나큰 복을 만연토록 누리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궁궐이다. 고종 황제가 즉위할 때만 해도 화재로 소실된 상태. 창덕궁에 기거하다 경복궁의 중건으로 이전했지만 궁궐에서 국모가 시해되는 사건을 맞았다. 힘을 기르지 못한 한반도는 나라 없이 36년을 보내고 나라를 찾은 지 70년 8월 15일을 맞았다. (500년의) 사직을 이어온 조선의 19세기 말은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내분에 휩싸이고 국외의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다. 부패한 관리들의 폭정에 못 이겨 통학으로 무장한 통학군과 농민군은 권리를 찾기 위해 깃발을 세우고 무능한 정부는 외세의 힘을 빌어왔다. 청나라의 군대에 이어 일본군까지 바다 건너 들어오고 우리 땅을 삼키기 위해 두 나라는 싸움을 벌였다. 부패한 나라와 침략군에 저항한 통학과 농민군의 지도자는 이곳에서 잡히고 나라는 36년에 암울한 나락으로 빠졌다. 친구와 나라 사이에서 고민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일제는 더 많은 농사를 지어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해 이곳에 댐을 만들었고 우리 땅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김제와 만경평야를 적신 섬진강 댐의 산자락에서 절망과 희망을 본다. 통학과 농민군의 지도자 김계남 장군은 이 땅의 자연과 인심으로 세상을 보고 꿈을 키웠다. 심한 흉년이 들어 농민들이 굶어 죽자 자산을 털어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의병장. 두 사람은 한 마을에서 청년기를 보낸 친구 사이다. 세상을 바꾸고자 일으킨 혁명은 다른 시각에서는 반란이었다.
김계남 장군이 잡혀간 이 땅에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자 장군은 병사를 훈련시켰다. 김계남 장군과 임병찬 의병장은 한마을의 친구 사이였으나 나라를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다. 김계남 장군은 백성을 구하고자 했고 임병찬 장군은 나라를 구하고자 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잃었다. 임병찬 장군과 조선의 마지막 선비 최익현 선생은 이 자리에서 의병의 깃발을 세웠다. 고종 황제는 비밀리에 독립의군부 육군부장 전라남북도 순무대장에 임병찬 의병장을 세웠다. 무성서원은 조선말 서원 철폐령에도 견디어낸 유서 깊은 서원이다. 최익현 선생과 임병찬 의병장은 병오년에 의병의 깃발을 세웠다. 대한독립의군부 사령총장 자격으로 일본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냈다. 이곳 무성서원은 어떤 곳인가? 무성서원은 학문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항일 의병을 했던 또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무성서원은 예전부터도 과거 공부는 못하게 할 정도로 실천 학문을 중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1906년 병오년에 여기서 매남 최익현 선생과 도넌 임병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유림들이 항일 의병을 했던 발원지입니다. 또한 이게 호남 의병의 발화점이 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항일 의병은 그 시대의 항일 의병이지만 우리가 순창까지 가서 객사에 머물렀지만 막으로 온 것은 우리 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익현 선생은 동족 상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잡혀가셔서 대마도에서 순국하시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 무성서원의 병호창입니다. 그래서 이곳 선비들의 그런 학문의 전당이지만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는 붓을 던지고 칼을 잡았던 장소가 바로 여기 무성서원입니다. (423년) 전 17만 명이 검은 배를 나누어 타고 왔던 바다. 이 바다를 통해서 한반도와 일본은 교류가 많았다. 대마도를 근거지로 한 왜구들은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방을 수시로 넘나들며 약탈해 갔다. 왜구의 침입이 대규모로 변하자 세종조에는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고 부산 삼포를 개항하여 교역을 허락했다. 대마도 남쪽 이즈하라. 최익현 선생과 임병찬 의병장은 동족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잡혀서 이곳으로 유배를 왔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 선생은 을사 오적의 처단을 주장하고 파도 사민에게 항일 투쟁을 호소했다. 선생의 문화생 전북 태인의 총석산 밑에서 국악을 가르치던 임병찬 선생을 찾아가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우고 전북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순창에서 대한제국의 지방군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었고 일본군이 아닌 동족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군대와 싸울 수는 없었다. 체포된 후 곧바로 서울로 압송되었고 일본군 사령부에 감금되었다. 대마도로 압송되었고 회유도 거부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죽음이 임박해지자 마지막 상소를 올리고 순국했다.
임병찬 의병장의 대마도 일기에 선생은 전명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땅에 남아있는 선조의 숨결을 깃든 유적지에서 참된 보수의 상징, 대한민국 선비의 표상을 엿볼 수 있었다. 적국의 땅, 한반도와 일본의 중심에 있는 국경의 섬. 대마도로 떠나며 감정의 선을 넘나든다. 한반도의 문화를 받아 꽃을 피운 일본이지만 한반도를 넘어왔다. 믿음으로 통하는 관계가 언제나 이루어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북의 항일 의병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상투를 자르도록 한 단발령,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함께 반일 감정을 격화시킨 기폭자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경술국지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많은 지사들, 항일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전북 지역의 의병들의 얼굴이 자랑스럽게 모셔져 있다. 통합군의 지도자를 밀고 한 오점을 남긴 의병장. 선생에게 통합군은 나라의 반기를 든 반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같은 마을의 친구를 고발한 것은 우정보다 충을 먼저 생각한 결과였을까?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역사의 슬픈 장면이다. 암울한 시대를 산 사람들,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준 의병들이 있다. 이석용 선생은 최익현 선생의 사상을 흠모했다. 많은 의병 활동을 하고 잡힌 선생은 외적을 멸하겠다고 맹세한 후 당당하게 죽음을 맞았다. 이 강토와 민족의 삶을 다시 되찾겠다고 나선 의병들. 1910년 6월 3일 강주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해산 의병장. 대구 감옥에서 순국한 의병장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와 고향 땅을 밟았다. 상여가 고택을 지날 때 선생의 부인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 자결하고 상여가 다시 돌아와서 쌍상여로 장례를 치렀다고 전해진다. 어떤 의지가 이런 용기를 내었을까? 오른팔이 칼에 떨어졌다. 태극기는 팔과 함께 떨어지고 선생의 남은 왼팔은 다시 태극기를 들었다. 만세를 외치며 뛰쳐나가자 일본 헌병은 나머지 왼팔마저 잘라냈다. 문용기 선생은 두 팔을 잃은 고통에도 앞으로 뛰어가는 용기는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다. 은사금이란 일제가 조선인들의 회의를 위해서 사용한 돈을 말한다.
살고 싶으면 받고 살기 싫으면 받지 말라는 일본의 은사금. 일왕의 은사금을 받은 자들은 주로 진일파들. 협박과 회의 외에도 은사금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 준우전 선생의 애국정신은 만경강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60m 떨어진 위치에 불교 있습니다. 혁신운동을 신호를 펼친 선조하여 백용성 주의하여 스님이 주십시오. 활동하던 곳.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용성 스님은 이 산에서 머물렀다. 화과원은 어떤 곳인가? 제일 많이 다니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등산도 합니까? 등산기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요. 그절 뒤로. 화가원은 어떤 곳입니까? 그 백용승 스님께서 일제 시대 때 그 중국 당나라 백장 스님의 그거를 본받아 갖고 농사 지으면서 공부하자고 그렇게 설립한 그 어떤 공부 도량이었어요. 수영 도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스님이 이제 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 쪽으로 그 당시 임시정부 쪽으로 독립자금도 많이 보내셨고 그래 하셨는데 여기서도 많은 자 또 일본군의 어떤 그 당시에 그 통제가 있으니까 중국 용정에 또 그 학원을 또 설립했습니다. 학원은 그런 곳입니다. 스님이 공부하면서 농사지면서 공부하자고 하셨고 송내는 내가 볼 때는 하면 독립자금 것도 하면서 그런 어떤 독립운동 일환으로 많이 활용하셨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백운산 팔부능선에 절관과 농토를 지었고 한용운 선사와 함께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 대표자로 참여했고 일경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장수에서 태어났고 장수와 가까운 함양 백운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독립자금을 대었다. 많은 독립활동이 이루어진 전북지역은 조선 왕조의 발상지. 천주는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지내왔을까? (1914년) 다가선의 천주 신사가 세워진 후 천주천의 다가교는 신사를 왕래하는 일본인들의 참배 통로였다. 신사를 참배하기 위해 건너는 대공교로 불렸는데 지금의 다가교는 일본식 석등이 남아있다. 신사의 석등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천주 다가교 석등은 일본 양식의 석등임은 사실이다. 신사의 부재로 알고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풍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주천과 다가교에 인접한 신흥학교 3.1 독립만세운동 지역 인사들과 함께 신흥학교 학생들은 앞장섰다. 신흥학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학교가 폐교되는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가사는 쓸쓸하고 암울한 지옥의 역사에서 출발한다. 정상까지 난 도로를 오르다 보면 잘 닦여진 길이 궁금해진다. 서울의 남산공원이나 부산 용두산공원, 도심부에 있는 공원들은 무언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산의 정상부까지 도로가 있고 광장이 있다. 신사를 세워 참배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가공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신사가 세워진 곳.
다가산 정상이고 이곳을 오르는 길을 참국로라 불렀다. 일본 제국주의는 어린 학생 때부터 노예로 만들고 싶었다. 전주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불렀다. 학교 안에 요배소라는 곳을 설치했는데 요배라고 하는 말은 멀리서 바라보고 절을 한다는 뜻이다. 해방이 되고 이곳에는 독립기념탑이 전국 최초로 세워졌다. 해방 70년, 광복 70년,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 해방의 한반도.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광복군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전 일본이 항복을 했기에 우리의 권리도 함께 무너졌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 해방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멍해가 되어 있다. 분단 국가가 되었고 동족 상잔의 전쟁도 치루었다. 20세기 중반 독립한 140개 국가 중 성공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외래 이념이 도입되어 정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지성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역사를 정확히 보지 않고 분열하고 있다. 서로의 갈등을 멈추고 참된 의미의 독립을 위해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고 배우고 평가해서 진정한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 온갖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어떤 피를 타고났기에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가? 경축사, 경축공연, 만세 삼창 등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